지금 현재 2014년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상계동 지역 일대를 보는 게 훨씬 더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3주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는 4주택으로 가시는 것도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매일 강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현금 들고 있으려니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그래서 창동 19단지 25평 갭2를 생각하고 있는데 잘하는 결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1주택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창동 19단지 아파트 25평 투자 매수하는 쪽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아파트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다른 아파트, 다른 투자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전략 다시 수정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따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비교해 드릴 만한 아파트가 있는데, 요 노원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요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과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죠. 요 7단지 아파트와 함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따로 계시는데, 새로운 아파트를 좀 투자로 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동주공 19단지 아파트인데 25평으로 지금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좀 가격 추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창동 19단지 아파트를 보게 되면 현재 전고점을 먼저 살펴보면 전고점이 약 10억 정도 가까운 금액대까지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9억 9천까지 상승했다. 자, 그리고 현재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매매 시세가 약 7억 7천 정도 합니다. 현 시세가 7억 7천. 그리고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전고점을 찍은 아파트냐, 정상적 가격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상 전고점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자, 예상 전고점을 산출해 보니까 이 아파트는 약 8억 초중반대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였다. 그래서 약간 고평가다. 8억 5천 정도까지 상승했어야 할 아파트고, 현재 전세 시세도 약간 좀 높습니다. 3억 정도. 3억 정도. 자, 지금 창동 19단지 아파트 이 7억 7천 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적정 금액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지금 해당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세를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좀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앞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상계주공 아파트를 비교해 가면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파트와 비교할 만한 상계주공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자, 상계 3단지 아파트, 그리고 노원역과 인접되어 있는 7단지 아파트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는 뭐 25평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 24평 정도 크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계 3단지와 7단지를 비교하는 이유는 창동 19단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지금 적정 시세냐, 그리고 전고점이 적정한 금액까지 올라갔냐, 이 기준점을 알기 위한 가치평가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에서 19년 요 사이에 실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그 당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추천을 좀 드렸던 시기였습니다. 재개발은 이제 한남동, 한남 뉴타운 지역 일대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또 재건축은 그 당시 저평가되어 있던 동북권 지역, 그 동북권 가운데서도 광운대, 미미삼, 상계주공 이런 지역 일대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두 지역보다 창동 19단지 아파트 추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이 창동 역사가
교통의 거점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또 GTX C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 통과가 됐고 또 시행사가 결정이 되고 착공에 이르르면 상계 3단지와 7단지보다 가격 추이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세를 보게 되면 19단지보다 상계 3단지와 7단지가 시세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금액이 좀 더 낮은 창동 19단지를 추천을 좀 더 많이 해드려 왔었다. 자, 요 아파트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그리고 예상 전고점도 똑같이 8억 중반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현 시세는 얼마 정도 하냐? 현 시세가 6억 6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현재 약 2억 8천 정도 합니다. 전세도 적정 가격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창동 19단지 아파트가 훨씬 더 가격 추이 면에서 더 높았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건설이 선정이 됐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현재 착공 실시 계획 승인이 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착공은 되지 않았지만 행정상 착공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 이익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8년, 19년도 요 상태였다면 창동 19단지를 취득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2024년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추이를 봤을 때 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요거를 일단 판단을 해봤을 때 좋지 않을 거다. 좋지 않을 거다. 자, 그 이유는 일단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고 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간다면 창동 19단지를 취득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땐 하락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주기에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상계 3단지와 7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에 전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창동 19단지와 그리고 상계 3단지, 7단지 각각의 아파트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들이 만약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창동 쪽 일대가 파급력이 더 높을 거냐, 아니면 노원 지역 일대가 파급력이 훨씬 더 높을 거냐라고 비교 분석해 본다면 노원 쪽이 훨씬 더 파급력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동 역사가 지금 GTX 때문에 개발이익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파트로 비교를 해봤을 땐 노원 지역 일대는 전반적으로 상계주공 전반적으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 전면 신축 아파트가 예정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변모가 완전히 창동과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창동보다는 앞으로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계동 지역 일대를 보는 게 훨씬 더 차익적인 면에서는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예상 정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보여지지만 창동 지역 일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세가 오판됐기 때문에 정고점이 실제가 9억 9천이 아니라 8억 중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매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상계동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다만 상계동도 마찬가지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완화가 돼야지만 추진 동력이 높아져서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규제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요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도정법의 개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도 결국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했던 이유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재건축 아파트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책안들을 발표해놨지만 혹여나 만약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게 될 경우에 지금도 압구정 또 여의도, 목동 이런 핵심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규제 완화까지 풀려졌다?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또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선도 아파트, 선도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나면 이제 줄줄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뭐 이런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런 이슈들이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하락 주기에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워낙 크고 범위도 워낙 넓기 때문에 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만약에 아파트로 본다면 창동 쪽 일대보다는 아직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개발에 대한 측면의 가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좀 아직도 창동보다는 좀 저평가 시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계주공적 일대를 보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상계주공도 장기적으로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또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이 재건축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곳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의 이 현재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재건축이 아니라 저는 재개발로 보는 겁니다. 또는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추진 속도. 자, 그러면 지금 이 재개발과 모아타운으로 또 우리가 구분지어서 봤을 때 재개발은 전면 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 혜택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추진 안 하면 동력이 떨어지고 추진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각각 구역마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모아타운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럼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창동 19단지 아파트 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투자 금액이 약 한 4억 7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만. 그리고 상계주공은 얼마 되는 겁니까? 이거 투자 금액 약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금 보유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투자금 4억 7천, 투자금 뭐 3억 8천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차라리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아타운에 만약에 한 4억 정도라고 한다면 세 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세 채 정도. 그것도 모아타운의 지정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된 곳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속도가 빠른 곳을 보시는 게 좋다. 4억 정도면 세 채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도 정책안이 나왔고 그 정책안들이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에 대한 주택수 제외에 대한 부분,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 이거 혜택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주택수 제외. 그래서 만약에 기축주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이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이 되죠.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는 원래 1주택자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주택, 3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주택에 대한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그죠?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요 주택을 만약에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주택수 제외된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요 지정된 곳에서 신축으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자연스럽게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85% 감면 혜택까지 받는 거고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가셔서 차라리 2주택보다는 추가적인 3주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또는 4주택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요? 우리는 취득세 납부도 4주택이면 12% 아닙니까? 서울에. 그래도 주택수 제외되니까 1주택에 대한 세율이죠. 대부분 1.1%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혜택도 다 받아보시고 총부세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다 받아보시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뭐예요? 창동도 좋지만 상계주공이 훨씬 더 전면적으로 지역적 변모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상계주공이 훨씬 더 좋아질 지역이지만 얘는 한 채 가져가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상계주공, 창동주공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 일대 모아타운에 만약에 2채 또는 3채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 여기서 새로운 신축 공급이 일어나는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상적인 투자 방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계획했을 경우에 따라서 다시 우리 아파트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창동 19단지는 지금 고평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에 매매해도 고평가, 고점 가까운 금액에 매수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가치평가에 시세 오판을 하지 마시고 상계주공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계주공이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이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 노원 지역 일대가 훨씬 더 좋고 다만 재건축 아파트가 규제 완화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고 또 앞으로 재차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또다시 낙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또 추진 동력을 그러면서 또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서울시와 정부는 반드시 민주당도 마찬가지 협치를 해서 이 공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동력을 다시 내세울 텐데 그게 재개발 모아타운 같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시 낼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수가 몇 채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고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혜택도 전부 다 받아볼 수 있고 또 3채, 2채 요 모아타운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위에 투자 방식보다는 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요 3번째 안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